당신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 이 바보 같은 남편을 용서해 주구려. 30년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먼지를 오늘에야 비로소 털어낼 결심을 굳게 하고 마당 구석에 방치된 낡은 재봉틀 앞에 만수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집 나간 아내 영숙이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이자 증오의 상징이었으니 동네 사람들 모두가 바람나 도망간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퍼부을 때마다 만수 씨는 이 기계를 당장 부수고 싶었으나 차마 자신의 손으로 대지 못한 채 놔두었습니다. 어린 딸 은지를 버리고 매정하게 떠난 그 여자의 흔적을 이제야 고물상 트럭에 넘기기로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작은 구두 수선방 구석에서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던 저 기계가 마치 자신의 썩어버린 속내를 닮은 것 같아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던 세월이 어느덧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동안 노인의 심장을 검게 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진 아내의 얼굴이 미워질 때마다 재봉틀 위로 먼지만 쌓였으니 오늘이 지나면 이 지긋지긋한 원망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 굳게 믿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낡은 덮개를 거칠게 열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트럭을 집 앞 골목길에 세우고 커다란 집게를 휘두르며 재봉틀을 거칠게 낚아채려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만수 씨가 직접 기계 본체를 들어 올려 적재함으로 세게 던지려던 바로 그 찰나 낡은 나무 받침대가 사가버린 탓에 힘없이 바닥으로 요란하게 고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직근 소리와 함께 재봉틀 하단부가 완전히 박살났고 그 틈새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가 마치 숨겨둔 비밀처럼 세상 밖으로 튀어나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한 장씩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무 조각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진실의 파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만수 씨는 들었던 팔을 멈추고 멍하니 바닥을 보았습니다. 떨어진 종이들은 오랫동안 습기를 머금어 끄트머리가 다 해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사연만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 노인의 시선을 단단히 붙잡아 매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갈 길 바쁘다며 재촉했지만 만수 씨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바닥에 흩어진 종이 뭉치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강렬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것이 단순한 종이 쓰레기라 생각하며 발로 툭 밀어내려 하다가 문득 멈칫하며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보았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로 정갈하게 쓰인 글씨체는 분명 30년 전 아내가 가계부를 적을 때 사용하던 그 눈에 익은 필체가 확실해 보였기에 노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첫 장을 조심스레 넘기자마자 나타난 문구는 내 사랑하는 남편 만수 씨에게 드리는 마지막 편지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고 노인의 마른 손끝은 낙엽처럼 파르르 떨리며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전에 눈시울이 붉게 물들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아내는 글을 참 곱게도 쓰던 사람이었기에 한자 한자 정성 들여 눌러 쓴 흔적에서 그녀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고 만수 씨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의 목소리가 종이 위에서 되살아나 남편의 귓가에 속삭이는 환청까지 들린 지경이라 노인의 눈동자는 미친 듯이 종이 위를 헤맸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영숙이 갑자기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기록들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만수 씨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이자 악덕 사채업자였던 조춘팔이 만수 씨의 구두 공장을 통째로 빼앗으려 온갖 협박을 일삼자 아내는 가족을 지키기
위에 스스로 몸을 던져 희생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람난 척 모질게 떠나야만 당신과 우리 은지가 저 괴물 같은 사람에게서 안전할 수 있겠지요 라는 고백이 적힌 글자마다 번진 눈물 자국이 세월을 건너 남편의 무너지는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만수 씨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으니 그토록 원망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 지옥 같은 고통을 감내했다는 진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기장에는 조춘팔의 끔찍한 요구들과 가족을 위해 차마 말하지 못하고 홀로 사귀어야 했던 밤들의 고뇌가 절절하게 담겨 읽는 이의 창자를 끊어놓는 듯한 슬픔을 전해주고 있었으니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 씨는 부서진 재봉틀 파편 앞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정신없이 오열하기 시작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내를 증오하며 입에 담지 못할 모진 욕설을 내뱉었던 자신이 너무나 가증스럽고 한스러워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목 놓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소. 내가 당신 마음 하나 제대로 몰라주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소라며 빗소리에 묻힌 노인의 처절한 참회 소리가 낡은 마당 구석을 가득 채우며 번져나갔습니다. 하늘도 이 기막힌 사연을 아는지 갑자기 굵은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노인의 구분 등 위로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비를 피할 생각도 못한 채 아내의 일기장을 품에 꼭 껴안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으니 이제야 밝혀진 진실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라 마당은 통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딸 은지가 아버지를 붙잡았으나 노인은 일기장을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굵어져 노인의 굽은 어깨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지만 만수 씨는 아내의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도무지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처참하게 널브러진 재봉틀 조각들은 마치 아내 영숙에 찢겨진 가슴처럼 처량하게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뒤늦게 마당으로 뛰어나온 딸 은지가 비를 쫄딱 맞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깜짝 놀라 우산을 씌워주려 다가온 바로 그 순간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에 젖은 첫 페이지를 딸에게 보여주며 통곡을 했습니다. 은지야, 내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떠난 것이었단다.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거센 빗소리를 뚫고 공허한 허공으로 흩어지며 서글픈 진실을 알렸습니다. 딸 은지는 아버지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 했고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더미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가 건넨 일기장을 받아들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고 그녀의 눈동자 또한 이내 붉게 젖어들며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30년 전 그날의 공포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당시 마을에 절대 권력자였던 조춘팔의 악행이 낱낱이 적혔습니다. 만수 씨의 구두 수선방 부지를 탐냈던 조춘팔은 영숙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빚을 빌미로 가족 전체를 길거리로 내쫓겠다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 남편 손목을 부러뜨려 평생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조춘팔의 악랄한 경고에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며 홀로 짐을 쌀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만수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은지는 엄마를 원망하며 보냈던 수많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영숙은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분명히 조춘팔과 목숨 걸고 싸울 것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 가족을 떠나는 악역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일기장 속에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나를 미워해야 조춘팔 그 인간이 당신을 더는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 도망갑니다. 라고 적힌 아내의 피 맺힌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읽는 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고통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거짓 소문을 동네에 직접 퍼뜨리며 사람들의 모진 손가락질과 욕설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밤 대문 밖에서 잠든 남편과 딸의 숨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종이 위에는 얼룩진 자국들이 30년 세월을 건너 훈장처럼 빼곡하게 남아 남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모질었던 세월을 혼자 감당했을 아내의 뒷모습이 떠올라 만수 씨는 마당 흙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 씨는 이제야 모든 것이 기억났는데 아내가 떠나기 전날 밤 유난히도 정성스럽게 따뜻한 고기 반찬을 차려주던 모습이 환영처럼 노인의 눈앞을 가득 채우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은지 잘 키워야 해요 라고 몇 번을 신신당부했습니다. 만수 씨는 그것이 마지막 인사인 줄도 모르고 그저 피곤하다며 손을 거칠게 뿌리쳤던 자신의 무심함이 떠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아내는 병든 몸을 이끌고 조춘팔의 마술을 피해 정처 없이 길을 떠났고 가족이 안전하기만을 기도하며 홀로 외롭게 죽어갔을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 노인의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가냘픈 어깨로 가문의 몰락을 막아내고 자신은 정작 어두운 곳에서 숨죽여 울었을 아내의 일생이 너무나 가여워서 만수 씨는 하늘을 향해 차라리 나를 대신 데려가지 그랬냐며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일기장의 맨 뒷면에서 낡은 영수증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조춘팔에게 강제로 작성해준 공증 서류였습니다. 영숙이 마을을 떠나는 조건으로 남편의 수선방과 집을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조춘팔에 잡힐 사인이 선명하게 남겨진 결정적인 증거 서류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만수 씨는 그 종이를 손에 꽉 쥐고는 충혈된 눈으로 동네 어귀에 있는 조춘팔의 화려한 저택 방향을 향해 매섭게 노려보며 이를 부득부득 갈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의 행복을 통째로 앗아가고 아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씌운 그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빗속에서 비장하게 몸을 일으키며 이제는 아내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고 악마의 가면을 벗기겠노라고 차가운 하늘에 대고 맹세하며 복수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은지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엄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눈물을 닦으며 굳은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잊은 채 방으로 들어와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한 줄씩 정독하며 지난날의 추악한 진실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중반부에는 조춘팔이라는 악마가 어떻게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소름 끼치도록 상세한 기록들이 피눈물 섞인 문장으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의 유력한 재력가였던 조춘팔은 만수 씨가 일궈온 작은 수선방 부지에 커다란 상가를 세우려는 탐욕의 눈이 멀어 영숙에게 은밀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숙이 가족 몰래 빌렸던 작은 병원비 대출을 약점 잡아 말도 안 되는 고리를 붙여가며 그녀의 가녀린 목을 서서히 조여왔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걱정할까봐 혼자 속을 시커멓게 태우며 조춘팔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그 인간은 오히려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가족의
파멸을 담보로 아내를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조춘팔은 영숙에게 만수 씨의 손목을 부러뜨려 평생 구두를 못 고치게 만들거나 어린 딸 은지를 멀리 보내버리겠다는 인간으로서 참아 못할 악랄한 폭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영숙은 매일 밤 공포에 질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길뿐이라며 모진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끔찍한 협박이 있었던 날의 날짜와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조춘팔이 내뱉었던 저주 섞인 말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떠나지 않으면 이 집구석은 내일로 풍비박산이 날 것이다 라는 조춘팔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하여 만수 씨는 일기장을 쥔 손에 힘을 주다 못해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질이 어디 있느냐며 노인은 방바닥을 내리치며 가슴에 맺힌 한을 토해냈으나 이미 30년이라는 야속한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 버린 후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아내가 떠난 직후 동네에 퍼졌던 더럽고 추잡한 헛소문들이 사실은 모두 조춘팔의 치밀한 계획 아래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춘팔은 영숙이 다른 남자와 함께 밤기차를 타고 멀리 떠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짓 목격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동네 사람들 앞에 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만수 씨가 평생 아내를 증오하게 만들어 마을에서 스스로 고립되도록 유도했고 그 틈을 타 수선방 부지를 헐값에 가로채려 했던 검은 속내가 이제야 낱낱이 드러나 노인을 울렸습니다. 영숙은 멀리 도망쳐서도 가족들이 조춘팔의 마수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몰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음을 일기장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쁜 은지가 학교 입학식을 했다는데 가보지 못해 정말 미안해요 라는 글귀가 번진 눈물 자국과 함께 남겨져 있어 만수 씨의 창자를 끊어놓는 슬픔을 주었습니다. 딸 은지는 일기장을 함께 읽으며 자신이 평생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던 세월이 너무나 죄스러워 벽에 머리를 찌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지켰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욕만 하며 살았네요 라며 은지의 절규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서글픈 공기를 더욱 무겁고 차갑게 내려앉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여유가 없었으니 현재 조춘팔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자성가로 완벽하게 신분 세탁을 하여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악행을 모두 돈으로 덮어버린 채 지방의 유력 정치인들과 어울리며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에 만수 씨는 두 눈을 부릅뜨고 부르르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는 이름도 없이 외로운 곳에서 눈을 감았는데 악마는 천사의 탈을 쓴 채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젖은 몸으로 가뿐 숨을 몰아쉬며 벽장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고 해진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조춘팔과 관련된 과거의 자잘한 서류들과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공증 사본이 들어있어 복수의 불꽃을 뜨겁게 지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은지야, 내 엄마의 억울한 누명을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벗겨줘야겠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가 서려 있어 그 모습이 잠옷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만수 씨는 평생을 지켜온 비겁한 침묵과 원망을 깨고 거대한 악의 성벽을 향해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아내 영숙의 영혼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이 길 위에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당당한 아버지가 되겠노라 다짐하며 신발끈을 고쳐 매고 어두운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악한 조춘팔의 실체를 세상 천지에 알리기 위한 노인의 처절한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며 시작되었습니다. 만수 씨는 아침이 밝아오기가 무섭게 장롱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낡은 양복 한 벌을 정성껏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소매 끝이 다해지고 유행도 한참 지난 골동품 같은 옷이었지만 아내의 명예를 되찾으러 가는 길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딸 은지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아버지의 퀭한 눈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곁을 지켰습니다. 아빠 혼자 가시기엔 너무 위험하고 힘드니 제가 같이 가서 그 인간의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라며 은지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수 씨는 고개를 단호히 가로저으며 일기장을 소중하게 챙겨 품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아내의 30년 인생이 통째로 담긴 유언장이자 악마를 심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조춘팔이 운영하는 거대한 장학재단 건물이 외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차고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사방에서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그의 가짜 자선 활동을 칭송하는 커다란 비석이 떡하니 세워져 있었는데 만수 씨는 그 비석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 주먹을 불끈 쥐고 간신히 화를 참아내야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노인의 초라한 행색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 조춘팔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강만수라고 전해주시오. 30년 전 영숙이 남편이 왔다고 하면 분명히 알 것이오라고 말하는 노인의 목소리는 비장함이 가득 서려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압도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조춘팔의 집무실은 마치 왕궁처럼 호화롭게 꾸며져 노인의 눈살을 절로 깊게 찌푸리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조춘팔은 만수 씨를 보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살살 지으며 아는 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누구인가 구두수선이나 하던 강영감 아니신가 여긴 대체 웬일인가라며 조춘팔은 과거의 죄를 티끌만큼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유유히 차를 마시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만수 씨는 그 가증스러운 면상을 당장이라도 지식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품 안에 일기장을 떠올리며 애써 뜨거운 분노를 사겼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것보다 놈이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조춘팔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만수 씨는 탁자 위에 일기장 복사본과 공증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내려놓으며 조춘팔의 반응을 조용하고 매섭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조춘팔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대충 훑어보다가 이내 손끝을 미세하게 떨며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물건인가 이미 오래전에 다 타버렸어야 할 것들이 어째서라며 놈은 당황한 기색을 전혀 숨기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서류를 찢으려 들었으나 만수 씨는 미리 준비한 대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아내가 죽음으로 지켜낸 진실이 담긴 기록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천하의 악당 조춘팔도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추악한 악행들이 문장 하나하나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을 향해 돌아온 것을 직감한 놈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조춘팔은 이내 태도를 급히 바꾸어 돈뭉치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 탁자 위에 던지며 만수 씨를 회유하려고
아주 비굴하게 굴었습니다. 이복에 강 영감 지난 일은 모두 덮어두고 이 돈으로 남은 인생 편하게 사세 자네 딸 미래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그 비겁한 제안에 만수 씨는 참았던 침을 조춘팔의 얼굴을 향해 내뱉으며 서늘한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내 아내의 목숨값이 고작 이 더러운 돈 몇 푼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일갈하며 만수 씨는 돈 뭉치를 바닥으로 쓸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의 엄중한 심판과 세상의 비난이 너의 목을 조를 것이니 단단히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노인의 외침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며 전율을 일으키는 순간이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조춘팔은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고 만수 씨의 복수는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가 조춘팔의 집무실을 박차고 나오자마자 등 뒤에서는 무거운 물건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조춘팔의 표독스러운 비명이 복도 끝까지 날카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놈은 자신의 가짜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워 비서들을 시켜 만수 씨를 붙잡으려 했으나 이미 딸 은지가 미리 부른 취재진이 건물 로비에서 카메라를 든 채 대기하고 있었기에 함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만수 씨는 품에 안은 아내의 일기장을 더 소중하게 움켜쥐며 당당하게 취재진 앞으로 걸어가 30년 전 사라진 아내의 억울한 진실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여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건물 안에서 울려 퍼지는 노인의 절규는 지나가던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한 맺힌 눈물이 노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그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질문이 본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만수 씨의 곁으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노인의 거친 손을 떨리는 손길로 꽉 잡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과거 조춘팔 밑에서 꾸준히를 도맡아 처리했던 행동대장 최 씨였는데 나이가 들어 병들고 가난해진 처지가 되자 과거의 죄책감을 씻고 싶다며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조춘팔의 명령을 받고 영숙 씨를 기차역까지 강제로 끌고 가서 협박했던 장본인이라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강 영감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영숙. 아지매는 마지막까지 오직 가족 걱정만 하셨습니다. 라는 최 씨의 고백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결정적 반전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탄식을 내뱉었고 조춘팔의 추악한 거짓말은 더 이상 숨길 곳 없는 낭떠러지로 빠르게 몰리고 있었습니다. 조력자로 나선 최 씨는 자신이 몰래 보관해 오던 당시의 비자금 장부와 조춘팔이 건넸던 뒷돈의 상세한 기록까지 증거물로 내놓으며 만수 씨의 복수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내 영숙이 떠난 뒤에도 조춘팔이 만수 씨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 어떤 저질스러운 공작을 펼쳤는지 최 씨의 입을 통해 낱낱이 폭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끓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방송 뉴스에서는 연일 자성가로 알려진 조춘팔의 추악한 두 얼굴을 보도하며 그의 퇴진과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만수 씨는 조력자 최 씨의 도움으로 아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외롭게 머물렀던 남쪽 끝 작은 요양원의 위치까지 알아내었으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아내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의 여정 앞에서 노인의 두 눈은 복수보다 깊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올라 반짝이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만수 씨와 은지는 최 씨의 안내에 따라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작은 요양원을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나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곳의 원장 수녀님은 30년 전 피골이 상접하여 찾아왔던 가련한 한 여인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영숙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품에는 남편과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슬픔을 주었습니다. 수녀님은 영숙 씨가 매일 밤 기도하며 가족들이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부디 행복하게만 살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빌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만수 씨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제야 온전히 마주하며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퍼부었던 모진 욕설들이 떠올라 노인은 죄책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수녀님은 영숙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만수 씨에게 꼭 전해달라며 맡겼던 작은 천보따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만수 씨의 낡은 구두, 수선 도구들과 딸 은지의 어린 시절, 베넷저고리가 너무나 깨끗하게 세탁된 채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가족과의 추억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언젠가 남편이 오해를 풀고 찾아와 줄 날만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아내의 유품을 가슴에 파묻고 한참을 목 놓아 소리내어 울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반드시 조춘파를 법정에 세워 처벌받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노인의 마른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위한 노인의 처절한 투쟁은 이제 강력한 조력자들과 함께 절정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반드시 엄마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늘을 향해 당차게 약속했습니다. 만수 씨와 딸 은지는 수녀님이 건네준 아내의 유품 보따리를 소중히 들고 요양원을 나서며 복수를 향한 마지막 결의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아내가 남긴 베넷저고리에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할 만큼 지독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고 만수 씨는 그 온기를 느끼며 분노를 태웠습니다. 조춘팔이라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평범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대가를 이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행동대장 최 씨의 자백과 아내의 일기장 그리고 요양원의 증언까지 모든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자 만수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곧장 경찰서로 향해 조춘파를 정식으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자선가로 알려진 조춘팔의 실체에 온 세상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여 놈을 압박했습니다. 노인은 경찰서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아내의 억울한 넋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조춘팔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려 온갖 수단을 썼지만 들끓는 민심 앞에서는 그 어떤 방패도 소용이 없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뻔뻔하게 발뺌을 했으나 최 씨가 보관해온 상납 장부의 구체적인 내용 앞에서는 안색이 창백하게 변해갈 뿐이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긴 일기장에 적힌 협박의 날짜와 조춘팔의 비자금 인출 기록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수사기관조차 분노했습니다. 만수 씨는 경찰 조사실에서 조춘팔과 잠시 마주쳤으나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늘한 눈빛으로 놈을 쳐다보며 죗값을 치르라 일가라고 말았습니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니 이제 그 가식의 가면을 벗고 지옥으로 가라. 노인의 짧고 강한 외침은 조사실을 가득 채웠고
조춘팔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며 비겁한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조춘팔에게 피해를 입었던 또 다른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만수 씨의 곁으로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춘팔의 보복이 두려워 숨죽여 살던 노인들이 만수 씨의 투쟁을 보고 자신들도 증언하겠다며 경찰서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땅을 빼앗긴 서러운 사연을 말하고 어떤 이는 조춘팔의 사주로 거짓 소문을 냈던 과거를 눈물로 참회하며 만수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 씨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고 아내가 하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웃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자 조춘팔의 화려한 재단은 정격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고 그 호사스럽던 집무실은 범죄의 현장이 되어 사람들의 지탄과 침뱉음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의의 바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굴러가며 악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춘팔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비겁하게도 모든 재산을 챙겨 해외 도주를 계획하며 짐을 쌌으나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몰래 공항으로 향하다가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혀 차디찬 수갑이 채워지는 인과응보의 굴욕을 맛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만수 씨는 집 마당에 앉아 아내의 낡은 재봉틀 파편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가슴 저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저 악마의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졌으니 당신의 억울함도 조금은 풀리지 않겠소라고 노인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딸 은지는 아버지를 뒤에서 따뜻하게 안으며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습니다. 부녀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평온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끝이 아닌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싹트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기는 철창 안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할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조춘팔의 모습은 예전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비루하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법원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와 조춘팔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고 그 가운데 만수 씨는 아내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누구보다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조춘팔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단 한마디의 대답도 못하고 도망치듯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조춘팔의 범죄 수법이 매우 악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구속영장을 정격 발부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악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듯했고 만수 씨는 드디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던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을 통해 아내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조춘팔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만수 씨의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온전히 풀리지 않았으니 그것은 바로 아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매일같이 법원을 드나들며 재판 과정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며 아내 영숙의 고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조춘팔 측 변호인들은 과거의 일기장은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며 만수 씨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흔들리지 않고 품 안에 아내의 일기장을 꽉 쥔 채 조춘팔의 가증스러운 뒷모습을 노려보며 정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딸 은지는
그런 아버지가 기력을 잃으실까봐 정성껏 도시락을 싸들고 법정 복도를 지키며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될 날을 소망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싸움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가족을 지키려 했던 아내의 희생을 생각하면 노인은 결코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30년 전 아내를 협박했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만수 씨와 은지는 과거 조춘팔의 비밀 금고가 있었다던 폐건물을 조력자 최 씨와 함께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지하 창고, 구석진 곳에는 먼지 쌓인 낡은 서류 상자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어 일행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만수 씨는 손끝이 다해지도록 서류를 넘기던 도중 조춘팔이 영숙을 협박하며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던 추악한 각서 원본을 발견했습니다. 그 각서에는 만수 씨의 구두 수선방을 포기하면 가족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조춘팔의 비열한 조건이 아내의 눈물 자국과 함께 선명하게 남아 보는 이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춘팔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물이자 아내의 결백을 입증할 마지막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각서가 법정에 제출되자 그동안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던 조춘팔의 변호인단조차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증거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살핀 뒤 조춘팔에게 이 서류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엄중하게 물음을 던졌던 것입니다. 조춘팔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입술을 달달 떨었지만 눈앞에 제시된 자신의 필적과 지장 앞에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법정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각서의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저런 천하의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며 분노의 함성을 질러 법정 안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 정도로 격렬히 반응했습니다. 만수 씨는 아내의 지장이 찍힌 그 종이를 바라보며 영숙이 혼자 이 가혹한 종이의 손가락을 눌렀을 때 느꼈을 그 외로움과 공포를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끝을 알리는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장중하게 울려 퍼지자 조춘팔에게는 중형과 함께 막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며 한 여인의 희생을 악용하여 부를 축적한 조춘팔의 죄질이 매우 악독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엄벌을 내렸습니다. 조춘팔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비참하게 오열했지만 동정하는 이는 그곳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수 씨는 판결이 끝나자마자 일기장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며 아내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며 승리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영수가 들리나 이제 당신의 누명이 벗겨졌어. 이제는 당신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시간이야. 노인의 절규 섞인 외침은 법정 천장을 울리며 30년 묵은 원한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만수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물밀듯이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아내의 유고를 찾아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평생 고생만 했던 영혼을 달래주는 일뿐이라며 노인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딸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아빠, 이제 엄마도 하늘에서 편히 쉬실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수 씨는 아내가 남긴 재봉틀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모아 다시 하나로 합치며 그 안에 담긴 아내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비록 몸은 곁에 없지만 아내의 희생이 자신들을 살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깨닫고 남은 생은 아내를 추억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한 복수는 끝이 났지만 만수 씨의 마음속에는 이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며 새로운 내일을 예고했습니다. 조춘팔에 대한 구속 기소와 함께 재판이 이어지자 만수 씨는 아내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과거 영숙 씨에게 침을 뱉었던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딸 은지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30년 전 아내를 바람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온갖 험담을 퍼뜨렸던 마을 입구의 복덕방 노인들과 시장의 상인들은 만수 씨의 등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 씨는 그들 앞에 아내의 일기장 복사본과 조춘팔의 자백이 담긴 신문 기사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아내는 당신들이 말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었소. 노인의 담담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차마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죄책감에 몸을 떨며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말의 칼날을 후회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사죄가 이어질 때마다 만수 씨는 아내의 찢겨진 영혼이 조금씩 기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수 씨는 이제 아내의 유골이 안치된 이름 없는 무연고 묘지를 찾아가기 위해 조력자 최 씨의 안내를 받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해안가 절벽 끝에 위치한 아주 작고 초라한 공동묘지였는데 연고자가 없어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보는 이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이영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희미하게 적힌 나무 팻말 앞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손으로 무덤 위의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며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이 이런 곳에서 홀로 떨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당신을 원망했소. 딸 은지도 엄마의 묘비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소리 높여 엄마를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뿐이라 그 슬픔의 크기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덤을 정리하던 중 만수 씨는 흙더미 속에서 낡고 부식된 작은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영숙 씨가 죽기 직전 자신이 묻힐 자리에 미리 파묻어둔 타임캡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만수 씨가 젊은 시절 아내에게 선물했던 은가락지와 어린 은지의 돌잡이 때 찍었던 사진이 비닐에 겹겹이 쌓여 소중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당신이 준 반지를 끼고 갈 수 없어 미안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음을 믿어주세요 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 노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까지도 남편의 선물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만수 씨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한편 조춘팔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호의호식할 궁리만 하다가 그의 모든 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수 씨와 은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조춘팔의 전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 주민들과 영숙 씨의 명예회복 기금으로 사용하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 뒤에 숨어 살던 악마 조춘팔은 이제 단 한 푼이 돈도 남지 않은 알거지 신세가 되어 감옥 동료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여 매일 밤 울부짖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저택은 압류 딱지가 붙어 폐가가 되었고 그가 세운 비석들은 시민들의 의해 산산조각이나 길바닥에 버려지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순간이 없을 정도로 조춘팔의 몰락은 완벽했습니다. 만수 씨는 이제 아내를 더 이상 외로운 곳에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양지바른 고향 언덕으로 아내를 이장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영숙 씨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영웅이자 희생자로
기억하며 이장식 날 모두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 씨는 아내의 유골함을 가슴에 꼭 안고 새로 마련한 묘역으로 향하며 여보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봐 줘요. 내가 당신 목까지 은지 잘 돌볼게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야속한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은 끝내 승리했고 아내의 누명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엄마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자며 눈물을 닦았고 노인과 딸의 등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축복처럼 내려앉으며 긴 고난의 끝을 알렸습니다. 아기는 무너졌고 남겨진 이들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아내를 양지바른 고향의 언덕에 안치한 후에도 만수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산을 올라 아내의 무덤가에 핀 작은 꽃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동안 조춘팔의 몰락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그가 숨겨두었던 해외 비자금까지 모두 국가로 귀속되는 통쾌한 결과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만수 씨는 이제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의 행복을 다시 꽃피우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무뚝뚝한 아버지로 살며 딸 은지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사죄하기 위해 노인은 서툰 솜씨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땀을 흘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풍경이 이제야 이루어졌음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록 아내는 곁에 없었지만 그녀의 희생은 부녀의 끊어졌던 마음을 잇는 단단한 밧줄이 되었습니다. 조춘팔의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그의 모든 항소는 기각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늙고 병든 조춘팔은 면회 오는 퍼선 하나 없이 외롭게 죽어갈 날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수 씨는 판결문을 들고 다시 한번 아내의 묘소를 찾아가 그 종이를 태우며 아내의 억울한 넋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소. 그 인간은 평생 어두운 곳에서 썩어갈 것이니 당신은 이제 그만 편히 쉬어도 좋소라며 노인은 아내의 묘비에 뺨을 비비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영숙 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존경과 미안함을 담아 그녀를 기리는 기념비를 마을 입구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여인에서 가장 고귀한 어머니로 기억되기까지 30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만수 씨는 아내의 낡은 재봉틀을 버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수리하여 거실 한복판에 마치 갑옷처럼 소중하게 모셔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서졌던 받침대를 새 원목으로 갈아 끼우고 녹슬었던 바늘을 반짝이게 닦아내자 재봉틀은 마치 아내의 영혼이 깃든 듯 따스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수 씨는 꿈결에 재봉틀이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조심스럽게 걸어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재봉틀 앞에서 젊은 시절의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바느질을 하고 있는 환영을 보고 노인은 멈췄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슬퍼하지 말라는 무언의 위로를 건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만수 씨는 그것이 아내가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임을 깨닫고 처음으로 원망 없는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딸 은지는 엄마의 명예가 회복된 후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복지재단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춘팔의 몰수된 재산으로 만들어진 피해자 구제 기금을 관리하며 엄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은지는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엄마가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만수 씨는 그런 딸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구두수선 기술을 청년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주는 재능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노인의 수선방은 이제 희망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의 명소가 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온 마을에 퍼져나가 거대한 숲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아내의 기일이 다가오자 만수 씨는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아주 특별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슬픈 제사가 아니라 영숙 씨가 우리 곁에 남기고 간 진실과 사랑을 축하하는 아주 기쁜 잔치의 마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모여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진심 어린 사죄를 건넸습니다. 만수 씨는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낭독하며 감동의 눈물바다를 만들었으니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과 은지를 사랑했기에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부디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공개되자 만수 씨는 이제야 진정한 완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밝게 웃었습니다. 만수 씨의 수선방 창가에는 이제 아내의 낡은 재봉틀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처럼 자리를 잡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30년 전에 피눈물 섞인 원망은 어느덧 봄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엔 아내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무치는 그리움만이 따스하게 남았습니다. 노인은 매일 아침 재봉틀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며 아내에게 오늘의 안부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전하는 것으로 하루를 맺습니다. 영수가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우리 은지가 엄마 닮아 그런지 웃는 모습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 노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으며 아내가 남긴 희생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수선방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지만 소중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춘팔은 감옥이라는 차가운 창살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무게에 짓눌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권세를 누리던 시절의 오만함은 간대없고 죽어서도 거둘 이 없는 무용고자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에 만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과응보의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악인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의의 꽃이 피어났고 만수 씨는 아내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을 돕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아이들이 꿈을 펼치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마치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듯한 깊은 충만함을 느끼며 매일을 보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진심이며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노인은 온 세상에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딸 은지는 어느덧 훌륭한 복지사로 성장하여 엄마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한 수기집을 발간하여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책 제목은 재봉틀 속에 숨겨진 사랑으로 정해졌으며 발간 즉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은지는 북 콘서트 현장에서 독자들에게 우리 엄마는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자신을 던진 영웅이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눈물을 닦아내었습니다. 강연장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는 하늘에 닿아 아내 영숙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위로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만수 씨는 객석 맨 뒷자리에 앉아 딸의 성장을 대견하게 지켜보며 품 안의 아내 사진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만수 씨와 은지는 아내의 묘소를 찾아 정성껏 준비한 꽃바구니와 직접 만든 구두를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그 구두는 만수 씨가 아내의 발 사이즈를 기억하며 평생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정성 들여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영수가 좋은 신발 신고 이제는 아프지 말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니며 편안하게 쉬구려 여보. 노인은 묘비에 뺨을 대고 한참 동안 아내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3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를 온 마음으로 만끽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생전 신겨주지 못한 예쁜 구두를 이제야 건네는 남편의 마음이 하늘에 전달되었는지 맑은 하늘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부녀의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야기의 막이 내리는 지금 만수 씨는 수선방 문을 닫고 은지에 팔짱을 낀 채 노을 지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며 집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등 뒤로 보이는 수선방에 불빛은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비추며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묵묵히 웅변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긴 세월 돌아온 사랑과 용서의 여정은 이제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희망의 서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내의 낡은 재봉틀은 이제 증오의 유물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가장 고귀한 유산으로 영원히 남을 맺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인공 가족의 앞날에 늘 행복만 가득하기를 함께 기원해 주십시오.